영화 노트북에서 두 남녀는 서로를 향해 말합니다. 나를 새라고 말해줘. 그래, 넌 새야. 너도 새라고 말해. 내가 새라면 나도 새야. 뭐든 다 해줄 수 있다는 남자는 심지어 그녀를 위해 기꺼이 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당신도 이토록 열렬한 사랑을 해본 적 혹은 사랑 하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영화 식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식탁 패밀리들. 저는 DJ 윤슬, DJ 도우, DJ 베키입니다. 오늘 영화 식탁에서 소개해드릴 영화는 시간을 되돌려 다시 한번 사랑을 느끼는 영화 어바웃 타임과 기억을 붙잡아 사랑하고픈 영화 이터널 선샤인입니다. 오늘 어떤 코너들과 함께하나요? 영화에 내 상상력을 더한다. 이프무비 그리고 베스트 댓글부터 별점까지 맛보는 단짠 종합별점 세트. 마지막으로 띵띵, 띵작 대 띵작과 영플리까지 1시간을 꽉 채울 예정입니다. 와, 이보나 기대 많이 되는데요? 그럼 영화 얘기 나누기 전에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개강을 해버려서 매우 보람차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백희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방학 때 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것저것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개강을 하니까 바빠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좀 요즘 피곤한 그 일이랑 방학 때 하던 일이랑 개강이랑 겹쳐가지고 좀 많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바쁘시구나 많이. 윤슬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되게 바쁘게 지내다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맞아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돼서 이 자리를 빌어 듣고 계신 지인분들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근황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화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 프로그램은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를 담고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어바웃 타임 먼저 가볼까요? 모태솔로 팀은 성인이 된 날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가문의 비밀을 듣게 된다. 바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꿈을 위해 런던으로 간 팀은 우연히 만난 사랑스러운 여인 메리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고 그녀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한껏 발휘한다. 시간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어설픈 대시와 실수는 되감게 하고 꿈에 그리던 그녀와 매일매일 최고의 순간을 보낸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완벽해질수록 팀을 둘러싼 주변 상황들은 미묘하게 엇갈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러브 액츄얼리 노팅힐 감독이 제작한 또 다른 로맨스 영화로 2013년 겨울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그리고 촉촉하게 만든 영화입니다. 와, 다들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처음에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흔한 로맨스 영화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랬는데 부모님, 남매, 아내, 아이들을 비롯한 가족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영화여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감명 깊게 봤던 것 같아요. 도우 씨는요? 저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극찬하는 이유랑 여주인공이 붉은 드레스를 입고 비를 맞으면서 웃고 있는 그 포스터가 되게 유명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왜 그렇게 유명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영화를 보는 내내 설레고 긴장되고 되게 간질간질했어요. 여주 남주 모두 사랑스럽고 그리고 사랑과 시간에 대해서 너무 잘 풀어낸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백희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두 분과 생각이 좀 다른 게 네. 영화를 정말 감명 깊게 보지 못했어요. 왜죠? 보통 로맨스 영화를 보면은 좀 두근거리면서 설레는 감정을 느끼기 마련인데 이 영화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죠? 뭔가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만남을 갖고 연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좀 자연스럽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시간을 되돌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 만들어가는 사랑이 저한테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너무 인위적이었다.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실수를 했어도 시간을 되돌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고 만족하길 바라니까 되게 자기가 서툰 걸 아니까 노력을 하잖아요. 그쵸. 그게 되게 네, 되게 정성스럽다, 기특하다. 여자 아.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다가올 네.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은 또 지겨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결과를 또 아니까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혼할 때쯤 이제 착한 메리한테 돌아왔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한 게 되게 메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남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럼 다들 생각나는 명장면 있으신가요? 저는 셋째가 태어나기 전 마지막으로 과거의 아버지를 주인공이 만나러 가서 행복했던 추억을 산책하는 장면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 순간이 진짜로 마지막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이 영화의 관점? 그런 거를 잘 보여주고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슬펐어요. 윤수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멋있었던 사람은 뭐 남편, 아들인 팀이 아니라 키캣의 오빠인 팀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사랑스럽던 키캣이 연애를 하면서 되게 망가지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아끼는 여동생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여동생이 처음 그 남자를 만난 파티로 같이 되돌아가고 그 사람이 얼마나 별로인지를 확인시켜줘서 여동생이 마음을 정리하게 하고 악연을 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언제부터 이렇게 심각했냐라고 묻는 여동생한테 널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부터야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추잡한 나쁜 놈들이 더 이상 안 만나는 거야 라고 말하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눈물이 핑 돌았어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 장면이. 백희 씨는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좀 부정적으로밖에 못 봐가지고 생각나는 명장면이라기보다는 좀 너무 보기 힘들었던 장면? 어떤 거죠? 그 영화 보던 도중에 그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가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족을 못 시킨 남자가 여자를 만족을 못 시킨 남자가 시간을 되돌려서 또 한 번 여자를 만족시킬 때까지 계속 그걸 하잖아요. 지금 점점 빨개지고 아니, 계세요. 하는데 저는 어쨌든 이 설정상 남자 주인공이 모태솔로인데 저는 모태솔로가 솔직히 처음 잠자리를 가져서 여자를 만족 못 시키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좀 순수하지 못한 느낌을 팍 받았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하나 더 생각이 난 게 여주가 딱 한 번 케이트 모스 좋아한다 라고 했던 말을 기억을 하고 전시회에서 몇 날 며칠을 기다려서 재회를 하잖아요. 그런 세심함과 정성이 되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명장면이라 생각을 해요. 영화에서 블라인드 소개팅 데이트가 나오잖아요. 다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곳이 딱히 없죠, 그죠? 그럼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해본 적은 없고 이제 일반 소개팅은 사실 별 생각이 없는데 이런 거는 이제 재미삼아 한 번쯤 해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가서 잘 되겠다 이건 아니고 이렇게 정말 다른 편견 없이 색안경을 전혀 안 끼고 누군가와 오직 대화를 통해서 가까워지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그 경험에서 느끼는 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해본 적은 없지만 어두운 장소가 너무 불안해서 안 할 것 같아요. 약간 소매치기를 해도 모르고 누가 적외선으로 맨 앞에서 저를 몰래 동영상을 찍고 있어도 저는 모르잖아요. 세상에. CCTV를 돌려보지 않는 이상. 그것까지 그래서 생각을 못했네요. 차라리 이런 거 할 거면은 밝고 환한 장소에서 앞에 벽이나 천을 사이에 두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백희 씨는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어요. 사실 저희 부산대
학교에서 축제를 할 때 이걸 기획을 했었거든요. 어. 학교 내에서. 네. 로맨틱하다. 근데 저희가 좀 안 좋은 사건으로 축제가 아. 취소가 돼가지고 중간에 아쉽네요. 네. 아쉽다기보다는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영화를 보면서 역시 사랑은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도 상황이나 시기가 조금 달랐으면 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법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조금 사적인 얘기를 하면 이제 몇 년만 좀 늦게 만났으면 결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그런 분도 계셨고 또 되게 좋은 분이었고 많이 예뻐해 주셨는데 당시 이제 제가 이전 연애로 인한 트라우마를 좀 극복을 못한 상태여서 누군가 새로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는 게 너무 힘들어서 좀 도망을 갔던 그런 적도 있고 또 되게 애매하게 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확신을 주고 어떻게 잡고 표현을 하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렵죠. 근데 또 중요하지만 애매해서. 그래서 뭔가 우리는 시간 여행을 하지는 못하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함으로써 적절한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셨군요. 네, 그럼 다음은 영화의 상상력을 더하다. if 무비 한번 가볼까요? 네, About Time If Movie 시간입니다. About Time 먼저 상상해 볼까요? 1번, 만약 자신이 팀이라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고 싶나요? 저는 솔직히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 현실을 매우 현실. 중요하게 아. 여기는 저는- 그런 그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걸 사랑에 있어서는 음, 너무 그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제 신념을 버릴 순 없고 만약에 저한테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저는 그 물질적인 것에 좀 사용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오를 게 확실한 주식을 산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복권을- 현실적이시네요. 복권을 산다던가 저는 차라리 그렇게 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안 겪고 싶은 일이 있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경험이 될 수도 있지만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그쵸. 그 이후에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그게 되게 아직까지도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전으로 돌리고 싶네요. 도우 씨는 어때요? 저는 학원에서 공부할 때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연기나 더빙 수업을 할 때 한 반에 사람이 6명, 7명씩 되다 보니까 저 혼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게 두세 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고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하루 전이나 이틀 전으로 가서 그때 받은 피드백을 연습하고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받은 피드백을 또 가서 이렇게 연습하고 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아서 연습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거진 헤름이었는데 진짜 열심히 해요 우리 도우 씨가. 그럼 두 번째 상상해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메리였다면 팀이 시간여행을 이용해 나에게 접근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베키 씨,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저는 다시는 안 볼 것 같아요. 왜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나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접근한 거잖아요. 나는 그렇죠. 나는 하나도 모르는데 좀 거기서 느껴지는 괴리감이라고 해야 되나? 좀 정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을 했어도. 저는 팀한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잡고 싶은 여자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어차피 모르니까 되게 여기저기서 막 그러고 다니다가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했고 그리고 사람이다 보니까 메리도 조심을 한다고 해도 실수를 할 때가 있을 거고 100% 팀의 마음에 드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메리는 팀처럼 시간을 돌려서 실수를 없애는 것도 아닌데 팀은 메리만 보고 메리만 사랑하고 그녀를 위해서 같은 일도 반복을 하고 잘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럼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여기저기 다 부러움 사는 그런 남자로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도우 씨는 어때요? 저는
딱 그걸 알게 됐을 때 내가 과거에 무슨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걱정도 되고 앞으로도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 사람이 나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나한테 잘해줬을 때 혹시 미래에서 한번 실패하고 돌아온 게 아닐까라는 복잡한 생각이 들고 계산을 하게 되니까 서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기분은 안 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 어바웃 타임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영화 이터널 선샤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영화 주인공 조엘은 아침에 일어나 출근길에 나서지만 이내 그는 몬토행 열차를 탄다. 거기서 처음 본 여자 클레멘타인을 보게 되고 알 수 없는 이끌림으로 그들은 가까워진다. 하지만 클레멘타인과 조엘은 과거 열렬한 사랑을 했던 연인 사이였다. 과거 남자는 아픈 기억만을 지워준다는 라쿠나사를 찾아가 헤어진 연인 클레멘타인의 기억을 지우기로 결심한다. 기억이 사라져갈수록 남자는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 행복한 기억들, 가슴속에 각인된 추억들을 지우기 싫어지기만 하고 더욱 복잡한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진다. 2005년 개봉하여 BBC 선정 21세기 최고의 로맨스 영화 중 하나에 선정되기도 했을 만큼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영화 이터널 선샤인입니다. 자, 다들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앞에 말했던 어바웃 타임보다 이터널 선샤인을 더 감명 깊게 봤어요. 누군가를 잊어감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살짝 이런 내용이잖아요, 영화가. 그게 아무리 인위적으로 사람의 기억을 지워도 진짜 사랑은 돌고 돌아서 결국엔 만나게 된다. 이 점이 저한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제2의 메멘토를 보는 기분이었어요. 공감합니다. 제가 봤을 때 베키 씨랑 저는 로맨스 영화 선호도가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시간 수는 그렇게 어렵게 얽히지가 않아서 영화의 시작과 끝은 연결할 수 있었지만 남자 주인공의 기억을 지우는 과정에서 개연성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니까 이건 무슨 과거에서 생긴 상상일까? 이 장면은 뭘 의미하는 걸까? 등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걸 맞춰야 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비호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감정이입을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윤슬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원래 약간 로맨스 영화를 안 좋아해요. 특히 이제 이 영화처럼 연인 관계 남녀가 많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제3자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너무 러닝타임 내내 좀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명작이란 얘기를 들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제가 울 준비도 하고 봤거든요. 진짜로. 그렇게까지? 네. 근데 실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실망은 했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명장면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남주인공이 기억을 지우고 일어나서 충동적으로 몬토행 열차를 타는 장면을 다시 보여주잖아요. 네. 그때 영화를 보면서 생겼던 의문들이 풀리면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반전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수 씨, 이 영화에 대해 실망스러우셨던 윤수 씨께서는 어떻게 명장면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다시 찾아온 조엘에게 클레멘타인이 이렇게 말하죠. 남자들은 나를 완전하다고 하거나 완전하게 만들어주길 원하고 본인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대. 근데 난 그냥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는 망가진 여자일 뿐이야. 괜한 짐 떠넘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엘이 그래도 네가 내 삶을 구해줄 것 같았어. 이번엔 다를 거야. 우리가 한 번 더 해보면. 클레멘타인이 뭐 또 이제 그 대답으로 날 기억해. 최선을 다해줘. 그럼 가능할지도 몰라.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클레멘타인의 첫 대사가 너무 와닿았고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단순한 재회 장면, 다시 사랑이 시작되는 장면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서 되게 애틋하고 슬펐어요. 끝이 약간 보인다고 해야 되나? 네.
베키 씨는 어때요? 저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보다 마지막쯤에 나오는 그 라쿠나사 사장님과 네. 그 프런트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 둘의 얽힌 이야기가 밝혀졌을 때, 메리. 네. 그 둘의 이야기가 밝혀졌을 때 좀 충격적이면서도 그 사장님의 와이프는 아,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네. 계속 그 사람이랑 같이 살았던 거잖아요. 거기서 좀 가슴이 아팠어요. 저 한번 용서를 네, 해줬는데 용서를 다시. 해줬는데 다시 그러니까. 그렇군요. 저는 또 처음에 남자 주인공 입장에서 봐서 클레멘타인이 좀 충동적이고 신경질적인 사람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가 점점 진행될수록 이제 조엘이 그동안 얼마나 무신경하게 굴었는지 말도 막 막말하고 함부로 말을 했는지 이런 게 드러나잖아요. 더 이상 연인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간의 추억을 다 폄하하고 한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최악의 사람으로 만들고 나중에야 이제 본인 잘못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후회하고 붙잡으려 하고 막 뭐 기억 지우기 싫다고 울부짖고 이런데 왠지 모를 짜증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쵸. 마음에 안 들어. 네, 전 그랬습니다. 베키 씨 또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저는 그 영화 주인공이 짐 캐리 씨잖아요. 그 분의 연기력에도 감탄했습니다. 그 꿈속에서 기억을 잃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저는 이 영화를 어바웃 타임을 보고 이터널 선샤인을 봤거든요. 네. 이 주인공이 조엘에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좋았을까?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중간중간에 얼굴 없는 사람의 형태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저는 밤에 영화를 봤는데 공포 영화 보는 느낌이 들어서 좀 무서웠어요. 살짝. 달걀 귀신처럼. 네.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시간이나 상황을 엇갈리게 섞고 나서 관객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주지만 한편으로는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되게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완벽하게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은 스타일이라서 불호였어요.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메멘토는 괜찮았는데 이 영화 장르 특성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불호였어요. 이런 영화일수록 조금 확실하게 맞죠.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키 씨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도 시간순을 살짝 엇갈리게 해놔가지고 좀 중구난방처럼 느껴졌는데 사실 이 내용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딱히 이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영화 그렇게 흘러가도록 네. 그냥 의식의 흐름처럼.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고 그리고 영화 초반에 떡밥 던져놓은 것도 다 회수를 해가지고 저 떡밥은 다 네, 회수를 했죠. 저는 그런 열린 결말 안 좋아하고 음,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좀 속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클레멘타인의 머리색 변화를 중요하게 보는 관점도 있대요. 머리색이 밝을수록 조엘이 클레멘타인에게 가진 감정이 따뜻하고 반대로 머리색이 차가운 계열의 색상으로 바뀌면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사이가 틀어진다고 하네요. 이런 게 근데 되게 다시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상황이나 시간을 엇갈리게 놔도 이런 거 찾는 재미가 있으니까 맞아요. 이거의 장점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긍정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볼 때는 힘들지만 네. 영화 마지막 엔딩씬이죠. 오케이의 의미와 엔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후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 것 같나요? 비유가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에어프라이어를 구입하고 사용 설명서를 읽을 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느 부분은 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사용하면 고장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이런 거를 읽고 그렇구나 하지 에어프라이어를 버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거랑 비슷하게 조엘도 여주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고 그녀가 좋은 사람인 걸 알아서 오케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의 실수는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이거를
다시 반복을 한다고 해도 음주운전을 하는 여주인공과 막말을 하는 남주인공이 쉽게 바뀔까요? 그죠? 회사 직원 메리도 과거의 기억을 한번 지웠는데도 유부남인 사장을 다시 좋아하게 돼서 키스를 해버리잖아요. 메리의 이야기를 보면 영화의 결말이 정말 해피엔딩인가 싶더라고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케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만나긴 만날 것 같은데 저희가 봐온 영화 내용 그대로 이야기가 다시 진행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20, 30년 이상을 거쳐서 형성된 성격이라 굵직굵직한 가치관은 정말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정도로 성격이 안 맞으면 그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뭐 지향하는 바에서 차이가 나서 혹은 어떤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둘이 가만 놔두는데도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평가를 내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갱생 불가라고 봐서 그들의 연애니까 알아서 하겠지만 저는 결말이 좀 많이 마음에 안 들었고 답답했어요. 베키 씨는 어때요? 저는 해피엔딩이 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이유는요? 저는 메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 조엘과 클레멘타인도 자신이 기억을 지웠다는 사실을 언젠가는 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다시는 이러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가지고 둘이 잘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클레멘타인이 과거의 나와 요즘의 날 생각해봤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바꿀 것 같다. 이젠 이런 내가 싫다고 녹음한 테이프 재생되는 장면이 있죠. 상대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데 변해가는 나의 모습이 싫고 점점 망가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얼마나 괴로운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많이 자책을 하게 되는지를 좀 잘 알아서 그 장면을 볼 때 좀 저는 많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벌써 말씀하시면서 우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감정이입을 좀 많이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베키 씨는 혹시 떠오르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좀 제가 마음이 없었던 상대와 한번 연애를 했던 적이 있는데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서 억지로 맞춰주려고 하고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해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 친구한테 그 사람한테 그냥 차라리 내가 거절을 했다면은 둘 다 마음이 편했을 것 같은데 제가 수락한 상황에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전 슬프네요.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도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조엘처럼 이렇게 돌아서자마자 본인도 금방 후회할 말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필터링 없이 이렇게 막 내뱉는 거는 정말 못할 짓인 것 같아요. 막말이 그냥 막말이 아니었잖아요. 맞죠, 맞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말을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맞아요. 싶은 정도의 막말이었잖아요. 그동안 함께한 모든 추억이 다 변질되고 바래버리잖아요. 아, 정말 저도 솔직히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가 떠올라서 솔직히 영화를 그 장면을 보는 게 진짜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그랬습니다. 다사다난했군요, 연애. 아유,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여기서 제일 많아가지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시다니 죄송하잖아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조엘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는 오렌지색 후드티가 싫었지만 그땐 너의 오렌지색 후드티가 멋지다고 말했었어 라고 말하는 장면도 떠올라요. 대부분의 많은 연애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렇게 끝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막 그렇게 달달하게 대하고 뭐 너가 뭘 하는 거 다 좋아 막 그러던 사람도 서로 좋아 죽고 못 살던 사람도 결국에는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질없다,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연애를 많이 해보지도 못하고 길게 해본 적도 없어요. 길어봤자 한 달, 2달 이런 식으로밖에 없었는데 되게 그래요. 사실 몇 년, 몇십 년 동안 처음에 두근거림이 계속되는 사랑은 드물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한 달, 2달 사이에. 영화를 보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이 연인이고 부부에게 해주는 게 사랑이란 감정으로 시작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추억과 신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영화의 상상력을 더한다. 이터널 선샤인 이프 무비를 시작해볼까요? 네. 만약 내가 클레멘타인 혹은 조엘이었다면 마지막에 녹음 테이프를 듣고 어떤 선택을 했을까? 자, 도우씨. 영화에서는 주인공들이 녹음 테이프를 듣고 우는 장면 이런 걸 아름답게 표현했지만 저는 그걸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힘들게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잊어버리기까지 원했던 남자를 또 만나버렸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를 말하고 집으로 호다닥 갈 것 같아요. 윤수 씨는 어떤가요? 아,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있었던 일 그대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들어보면 상대를 되게 깎아내리는 그쵸. 발언을 제3자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하고 다닌 거를 직접 들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저를 다정하게 대해줘도 볼 때마다 계속 생각이 날 것 같고 겨우 그 정도 사람이라는 거 알고 나면 실망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는 사랑에 있어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균열이 생긴 판 위에 혹은 뭐 비유를 하자면 파도가 밀려올 걸 아는 자리에 모래성을 공들여 쌓고 싶지는 않습니다. 되게 마음 아픈 비유인데 적절한 것 같아요. 베키 씨는 어때요? 저는 오히려 노력했을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만들려고. 왜냐면은 또 만났는데 이런 걸 들은 거잖아요. 그럼 이걸 운명이 아닐까요? 네. 이거네요. 기억을 네. 지웠는데도 다시 만난 거면은 정말 하늘이 점지해준 너희 둘은 그냥 만나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만들어 수도 놓은 게 있을 것 아닐까요? 같아요. 저의 그거네요.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들고 잊어버리기까지 원했던 남자를 또 만나버렸다고 하는데 저는 집으로 가야 되고 이쪽은 이건 운명이야. 그렇죠. 다른 그런 관점이네요. 아, 그렇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릴게요. 만약 기억을 지워주는 병원이 있다면 나는 기억을 지웠을까? 지웠다면 어떤 기억을 지우고 싶은지. 자, 우리 베키 씨부터. 저는 기억을 지우는 병원이 있어도 기억을 안 지울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예를 들면 창피하거나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어도 거기서 배우는 교훈? 그런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지우면은 거기서 배운 삶의 지혜나 교훈도 다 같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우는 건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갈 거예요. 많은가 봐요. 네. 그러니까 물론 힘들었어도 그 당시에는 뭐 정말 행복했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땐 그랬었지 하고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일들 아니면 베키 씨 말씀처럼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성장했다고 느끼는 정도의 경험들은 괜찮은데 그리고 또 이제 저 스스로 후회하지 않게 해줄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순수하게 사랑하고 표현할 줄 알았던 그때의 그러니까 저 자신도 되게 좋단 말이에요. 다 지우고 싶은 건 아닌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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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고 아직까지도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몇 번의 연애는 정말 깔끔하게 지우고 싶어요. 만나기 전으로. 내 인생에 없었던 네. 것처럼. 네. 이게 저 자신을 되게 방어적으로 만들고 경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사람한테도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게 되고 걸림돌이 되고 또 연애가 아니어도 인간관계에 약간 영향을 미쳐서 저 자신 스스로도 조금 자존감도 떨어지고 좀 괴롭게 만드는 게 있어서 오늘 녹음 너무 힘들고 괴로워 보여요, 윤수 씨. 네, 오늘 좀 그렇네요. 자, 도우 씨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베키 씨처럼 지울 만한 기억이 아직까지는 없고 지울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잊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은 많았지만 이걸 계기로 친구, 가족들과 더 뭉칠 수 있었고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와. 나중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길에서 갑자기 똥을 싼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현재로선 지우고 싶은 기억이 없습니다.
두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나누다 보니까 공통된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도우씨, 띵작 대 띵작 얼른 알려주세요. 네, 띵작 대 띵작입니다. 띵띵! 자그마한 소품부터 시대적 배경까지 두 영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두 영화는 여주의 기억이나 취향을 알고 재접근하거나 새롭게 접근하는 점이 비슷한데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바웃 타임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으로 여자 주인공의 마음을 얻어내고 이터널 선샤인에서는 여자 주인공에게 반한 시술자가 시술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남자 주인공의 물건을 이용해서 기억을 지운 그녀에게 작정하고 접근을 하죠. 네. 사랑을 위해 시간을 되돌려 노력하는 어바웃 타임 남자 주인공 팀. 반면 그 사람과의 함께했던 시간과 기억을 없애버리려는 이터널 선샤인 조엘은 결국 사랑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될 때 각각 더 이상 시간을 되돌리려 하지 않거나 기억 삭제를 중단하려고 합니다. 사랑을 위한 다른 선택이죠. 어바웃 타임은 같은 순간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낸다면 이터널 선샤인은 그 순간을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게 영원히 삭제해버리죠. 각 영화에서 아이가 갖는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바웃 타임에서는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탁구를 친 후 바닷가에서 놀 때 현재의 모습이 아닌 아이로 돌아왔죠. 이터널 선샤인에서는 아이가 갖는 의미가 더 큽니다. 영화 중간에 조엘과 클레멘타인이 아이로 나오는 부분이 있었죠. 조엘에게 어린 시절이란 부엌 테이블 아래에 숨고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자신의 가장 연약한 모습, 그리고 잊고 싶은 기억이자 극복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업시간. 극중 부엌 식탁 장면은 CG가 아닌 초창기 영화 촬영 기법을 응용해 촬영했는데요. 테이블 크기를 뒤로 갈수록 커다랗게 제작하고 가구들 역시 마찬가지로 만들어 앞쪽에 서 있는 케이트보다 짐이 상대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작게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셸 공드리 감독이 아날로그 촬영 기법을 좋아해서 기억이 삭제되는 장면 중 두 명의 조엘이 한 씬에 나올 때 짐 캐리는 화면에 나오지 않을 때 재빨리 모자와 재킷을 벗으며 앉고 일어날 때는 반대로 했다고 합니다. 어바웃 타임은 사랑을 영화로 배우고 싶다. 사랑을 이제 막 시작했다 하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영화 선물이 될 것 같고, 반면 이터널 선샤인은 현실적인 사랑의 벽에 부딪혀 권태기를 지내고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제 단짠 별점 세트 종합 별점 세트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단짠 종합 별점 세트는 어떤 코너인가요? 베스트 댓글을 읽고 DJ들의 별점과 한 줄 평을 직접 내려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로맨스 영화라 그런지 베스트 댓글들이 감성 촉촉이네요. 먼저 어바웃 타임 베스트 댓글부터 소개할까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결혼식 날. 그는 시간을 되돌리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라면 비 오는 결혼식도 행복했으니까. 시간을 되돌려가면서까지 연애하는 법 좀 배워보려다가 인생을 배우고 온 영화. 두 베스트 댓글 전부 다 영화에 대해 모든 걸 말해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죠? 맞아요. 그럼 윤슬 씨부터 별점과 총 한 줄 평을 들어볼까요? 저는 별 4개 드리겠습니다. 오. 자칫하면 진부할 수 있는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맨스와 가족 간의 사랑 이야기를 되게 잘 풀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준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소한 웃음은 덤이었고요. 자, 도우 씨는요? 저는 4.5점 드리겠습니다. 오. 시간에 대해서 About Time, 시간에 대해서 사랑으로 잘 풀어낸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베키 씨. 저는 0.5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요? 너무 네. 박하신데? 물론 영화 자체는 재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저의 신념과는 너무 맞지 않는 순수하지 않고 인위적이고 자기적이었던 그런 주인공 때문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박하게 점수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터널 선샤인의 베스트 댓글 읽어볼게요. 끝은 결국 이별이라 해도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또다시 너를 사랑할 거야. 너의 사랑은 정말로 따뜻했고 그때 우리는 참 빛났으니까. 자, 두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운명과 인연에 대한 로맨틱 판타지.
사랑은 변하지만 사랑했던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 그리고 만나게 될 사람은 어떻게든 다시 만나게 된다. 이렇게 서정적인 댓글들을 읽고 있으니까 뭔가 연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외로워지는데? 그럼 맞아요. 이제 외로워진 우리의 별점과 총 한 줄평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백희 씨, 몇 점 드리고 싶나요? 저는 4점 주고 싶어요. 오. 4점. 네, 4점. 네, 4점. 그 이유는? 정말 돌고 돌아 결국 어떻게든 다시 만나는 운명 같은 사랑. 너무- 데스티니.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아름답죠. 그죠? 네. 저는 아름답지만 1.0점 드리겠습니다. 메멘토의 악몽을 떠오르게 해줬던 영화였죠. 무엇보다 등장인물들의 인성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연슬 씨는 몇 점 드리고 싶나요? 저는 사실 0.5점을 주려고 하다가 네. 근데 저는 사실 보는 내내 되게 괴롭고 피곤하고 옛날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막 이래서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0.5점 드릴까 하다가 몇몇 대사들이 심금을 울려가지고 1점을 드렸습니다. 근데 영화는 좀 별로였는데 저희가 매화 대본을 구성할 때 배댓을 정리를 해가지고 고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때 영화는 진짜 별로였지만 배댓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감성적이고 서정적이고 그래서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배댓을 고르면서 뭐 서점에 가서 이런 작은 시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몰아보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영화보다는 배댓을 봐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배댓이 좋았습니다. 그럼 이번 영화식탁 멤버들의 리뷰를 듣고 비슷한 영화는 없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영플리 영화식탁 플레이리스트 알려드릴게요. 먼저 어바웃 타임 영플리는요.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랑 이프올리입니다. 먼저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는 자신의 연인을 살리면 자기 아이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는 장면이 어바웃 타임 중 한 스토리와 닮아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프올리는 시간을 되돌려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영화 큰 틀이 비슷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터널 선샤인의 영플리는요. 내 머릿속의 지우개와 노트북입니다. 내 머릿속의 지우개는요. 누군가를 잊어감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랑은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 유사합니다. 비록 기억을 인위적으로 지우느냐, 자연적으로 지워지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잊혀짐에 대한 고통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사랑을 택한다는 부분이 비슷해서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영화 노트북은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든 여자 주인공이 젊은 시절의 추억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남자 주인공이 계속해서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이터널 선샤인에서는 연인 사이의 추억을 없애려 하지만 노트북에서는 기억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추억을 회상하며 둘 사이에 놓여진 끈을 놓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차이점이 있네요. 두 영화를 비교하며 감상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 영플리 코너에서 이렇게 소개해드렸어요. 벌써부터 집에 가서 바로 보고 싶어지네요. 이런 멘트 감정 없이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보고 싶으시겠죠? 네, 보고 싶네요. 오늘 방송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확실히 로맨스 영화 특집이라 그런지 분위기 자체가 되게 감성적이고 마음이 몽글몽글 약간 그렇게 되는 회차였던 것 같아요. 다들 사랑 한 번씩은 다 해보셔서 약간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옛 추억도 떠오르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백희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두 분의 영화 감상평이 저랑 완전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밌었어요. 이렇게 뭔가, 생각할 수도 네. 있구나. 그리고 막 두 분은 멘트 하시는데 막 끼어들고 싶고 그거 아닌데 막 말하고 싶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얘기해볼 수 있는 게 영화 식탁의 매력인 것 같아요. 차밍 네, 포인트. 청취자분들께서 느끼시는? 저는
오늘 녹음이 되게 순탄치가 않았어요, 사실. 그렇죠. 녹음실도 잘 안 되고, 영화 녹음하는 내내 발음 꼬이고, 박수도 저도 엄청 많이 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매끄럽지 못한, 자연스럽지 못한 이 화를 드리는 것 같아서 사실 약간 후회가 조금 있고 그래요. 그래서 3화에선 더 열심히 완벽한, 완벽한 영화 식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파이팅. 그럼 다음 화 예고, 3화 예고, 파이팅 3화 예고 들어볼까요? 네, 3화에 업로드되는 두 영화는 준비 시작! 시를 짓는 7곡 가진 아들과 영어 좀 알려주세요. I can speak입니다. 할머니들의 좌충우돌 도전기와 이를 바라보는 영화 식탁 멤버들의 이야기까지. 그럼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화요일엔 영화 식탁으로 놀러오세요. 제작의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 연출 민정, 구성 하루, 진행의 DJ 윤슬, 도우 백희였습니다.